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인문학부에 재학 중인 김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와 그 이유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발표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계기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기 때 편입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시 수능을 보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고 수능보다 보는 과목 수가 적다는 편입학원의 광고에 학교에서 이수하는 학점 외에도 추가적으로 약 24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학점 인정 자격증인 태sek과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통해 각각 18학점, 17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독학관리제도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20학점을 취득하여 총 79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님의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주말 야간 알바와 주에 2번은 카페 마감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잦은 알바와 편입 준비 병행으로 어느새 제 몸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하다가 학예 방학 전 한 달 동안 독감과 이석증 등 연이어 아프게 되면서 편입을 향한 도전에 마음이 한풀 꺾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1년 안에 끝내야겠다는 진념으로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립심이 강하고 민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제 성격상 저는 도저히 편입 준비나 다른 것들을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 대학교 재학 중 목표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니만큼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의 도서관과 강의실, 교수님에게 만족을 하면서 편입에 대한 목표를 상실했었습니다. 또한 설마 되겠어라는 심정으로 넣었던 인문 100 장학금과 엔코이 장학금을 단성원하면서 학교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모두 조건부였습니다. 아직 1학년이라서 학사 경고에 대해 한 번의 유예는 있었지만 두 번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2학기에는 무조건 적어도 3.6 이상을 받아야 장학금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학예 계절 방학 때 평균 평점을 올리기 위해 수강했던 과목에서 운이 좋게도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예 계절 방학에 수업을 수강하면서 왜 1학년이 1학기 때 나쁜 성적이 나왔는지 의아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때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평균 정도 혹은 평균 이상으로 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문과 높은 성적에 대한 갈망으로 학습 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공받았던 2023학년도 2학기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사 경고자이면서 2023학기 학사 경고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1대1 학습 컨설팅을 통해 학습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적 처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컨설팅을 완료 후 성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성적 향상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는 학습 컨설팅 의뢰, UNI 학습 유형 검사 분석 등 학습 컨설팅 실시입니다. 각 단계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컨설팅 의뢰 단계는 컨설팅 신청을 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UNI 학습 유형 검사 분석 단계는 학습 유형 검사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풀이를 듣는 단계입니다. UNI 학습 유형 검사는 UNI 학습 성격 유형 검사, UNI 학습 행동 유형 검사, UNI 학습 기술 검사로 총 3가지 종류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NI 학습 성격 유형 검사는 학습을 하는데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첫 번째로 실시한 학습 성격 유형 검사는 학습을 하는데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 저는 행동 탐구 이상형이 나왔습니다. 행동 탐구 이상형의 기본 욕구는 진리 탐구와 혁신입니다.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유형입니다. 고집이 세나 관심이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열성파라는 결과 설명이 저와 무척이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관심 분야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평에 이때 동안의 시험 기간을 돌아보았을 때 시험에만 온전히 집중한 적이 드물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한 UNI 학습 행동 유형 검사에서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로 실시한 검사에서 저는 완벽주의형이 나왔습니다. 완벽주의형 척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 대해 열의가 높고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익히려고 합니다.
경쟁의식이 높고 기대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기대치와 완벽성이 너무 지나쳐 완벽하게 익히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거나 실수가 예상되면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실시한 UNI 학습 기술 검사는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학습의 방법을 알아보고 그 효율성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저는 학습 동기, 시간 관리는 높으나 불안 관리, 시험 정략이 약하다는 결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3번의 검사를 통해 행동 탐구 이상형, 완벽주의형, 부족한 영역인 불안 관리, 시험 전략에 관해 알 수 있어 대략적으로 다음 학기에 대해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할지, 이때 동안 저의 삶의 이력에 돌아보았을 때 이런 특성들이 언제 발휘되었는지 더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UNI 학습 유형 검사 이후 3단계 중 마지막으로 학습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학습 유형 검사를 통해 학습 유형을 보았을 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학습 컨설팅을 통해 제가 학교 학사 제도에 대해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습 컨설팅을 통해서야 비로소 제가 1학기 때 학사 경고를 받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편입과 알바를 병행했다고 해도 유학 경험이 있던 제가 영어 회화에서 F를 받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어 후련했습니다. 또한 다른 과목에서도 저는 분명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나쁘지 않게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학사 경고를 받게 된 이유가 출결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후련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 계획표 때 시험 기준이 높은 과목이 많아 학습 컨설팅 전까지만 해도 시험만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습 컨설팅을 받은 11월 1일 날까지 저의 대다수 과목들의 출결은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4-5개 결석이 있었고 마지노선 결석 횟수인 6회까지 결석을 한 수업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부터 편입 준비와 알바 등으로 많이 바빴던 것과 더불어 MT, OT 등을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에브리타임과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출결이 몇 %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출석은 안 보신다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출석을 안 본다는 의미가 교육부에서 지정한 출결을 지킨 범위에서 출결 점수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고 출결을 등한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사고는 저의 완벽주의로 인해 강화되었습니다. 학습 유형 검사에서도 완벽주의형이 나온 저는 10분이라도 지각하면 그냥 수업을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이 늦게 왔다고 살짝 보게 되는 것도 부끄러웠고 뒤늦게 왔다고 교수님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등등 불안감이 높았던 탓입니다. 또한 유체크에서 15분이 넘으면 결석 처리가 되는 줄 알고 15분이 넘으면 체념하기 바빴습니다. 학습 컨설팅에 와서야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을 한 번이라도 빠지면 F가 나온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40% 정도 비중이 되어 있어 나머지 60%가 그래도 남아서 한 번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출결 한 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결이 그토록 중요한 것을 알자마자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껏 얻은 장학금인데 약 10차 시간이 남은 기간 동안 출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탈락할까봐 공부를 하면서도 무기력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기간 때 교수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을 너무 후회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컨설팅과 학습 유형 검사를 하면서 저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저 스스로에게 돌이켜보면 저는 자포자기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저의 출결 관련 기억을 되새김질하면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기했던 것 등등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착오로 끝까지 최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높은 성취 욕구로 인해 결과만을 중시하는 성격에서 나온 안 좋은 습관인 것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이후에는 사소한 것도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했고 운이 좋게도 나쁘지 않은 결과도 따라주어 안 좋은 결석을 극복하고 직전 학기보다 약 2.7등급을 올려 장학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습 컨설팅을 하면서 안일했던 저의 태도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출결 관련된 것은 시험 준비 이전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런 것도 숙지하지 못한 채로 막연히 그냥 괜찮겠지라는 말은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너무 안일했다는 깨달음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값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습 컨설팅 이후에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기 주도적 열망과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용 역량,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우름 역량 등이 증진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육개발센터와 상담을 해주신 교수님 및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습 컨설팅 우수 사례를 발표한 김서연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